Hello everyone, this is Knitting Hand's son, Alex, and this is a showcase of what she recently created. This is the straw hat from One Piece, which Luffy, the future Pirate King, wears all the time. And she just created it for her immature son right here, studying abroad. So yeah,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is lovely hat. So this hat is created by first crocheting the base with raffia yarn to fit in the exact head circumference of my large head, then dividing it into sections, carefully stitching it each part again using the raffia yarn by yarn, brick by brick. And the inside of the hat looks like this. It's really neatly finished, you can see here, and she even put her own creator logo that she designed it herself. Lovely. I even love that piece. That means there's only one in this entire world, and that means a lot to me. Having a Pirate King straw hat, which symbolizes peace, love, friendship, everything good and positive, into this single hat, which our world really needs right now. We really do need love, peace, and just humanity itself on helping each other grow as individuals and as characters. And it really means a lot to me studying physical therapy in America. This is all I ever need, I think. It really is my motivation to wake up every morning and spread positivity to the entire world. All coming from my mom's straw hat. And yeah, if you guys are curious on how to knit this, a step-by-step process to maybe gift it to someone else or create it yourself to become your own symbol and become the Pirate King, go to Knitting Hands, the YouTube channel, to watch how to do it step by step. Until then, guess who's gonna be Pirate King? Me. 안녕하세요, 니팅엔즈입니다. 이번 소개드릴 작품은요, 바로 요 루피 모자입니다. 이 루피가 실 이름이 아니고요, 원피스라는 만화의 주인공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원피스가 굉장히 오래된 만화라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그 만화의 덕후예요. 그래서 너무 이 모자를 갖고 싶어 하는데 머리 사이즈하고 잘 안 맞기도 하고 이 캐릭터 모자가 너무 갖고 싶어 해서 제가 연말에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군대도 다녀오고 대학도 졸업하고 지금 30을 향해 다 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모자를 갖고 싶어 하니 제가 참 우습기도 했는데 이걸 만들면서 또 다르게 든 생각은 이제 그 아이와 함께 자라왔던 여러 가지 함께 했던 추억들, 또 그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만화, 뭐 여러 가지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저도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만드는 내내 아주 행복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요거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뭐 어린이도 괜찮고 또 성인도 괜찮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소개해 드려 봅니다. 자,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저는 우리 아들이 머리 사이즈가 좀 커요. 그래서 웬만한 기성 모자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기존의 모자보다는 제가 그 아이에게 맞게 아주 맞춤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짧은뜨기로 요 틀을 갖다가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그 위에 이렇게 한 땀 한 땀 다 메꾼 거예요. 그래서 모자를 2번 만든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일단 이렇게 모자 형태, 이건 지금 산 모자인데
이렇게 산모자 위에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직접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에 맞춰서 근데 크로셰로 짧은뜨기로 다 완성하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구역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게 훨씬 더 고급스럽긴 하죠. 그래서 잠깐 구경시켜 드리면요. 이제 위에서 본 모습은 이렇고, 이제 원피스 특유의 빨간 머리끈 루피의 모자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 만들고 나서 테두리로 코튼 레이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싹 뒤집어 보면은, 와, 이거 산 거 같죠? 안에 이거 머리 안감까지 제가 다 됐고, 니팅 핸즈 요것도 만들어 붙여봤어요. 자, 그리고 요 조인끈도 가죽끈을 살까 어쩔까 하다가 크로셰로 직접 떠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옆에 꼬맸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당길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가죽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까지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다 채워서 꼬맨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스팀 주면서 모양을 만들었고, 자, 모자 이렇습니다. 저희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거 빨리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뭐 따님이든 아드님이든 또 혹시 남편분들도 좋아하실 수 있는 모자예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만드는 과정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이제 우리 시작해 볼 건데요. 일단 모자, 온라인에 나와 있는 밀짚 모자 중에 싼 버전 많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뭐 모양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뭐 모양 그렇게 고르셔서 사셔도 되시고, 이거는 크로셰 뭐 못하시는 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죠. 바느질로 꼬매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준비하시면 되고, 뭐 기존에 나와 있는 상품이 머리에 잘 안 맞으시는 분, 머리가 너무 크다던가 또는 작다던가, 또 어린이용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잘 맞는 게 없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처럼 이렇게 뜰 거예요. 이거 훨씬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나죠. 이거 어린이용이고 이제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우리 아들용으로 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짧은뜨기로 전부 다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짧은뜨기 이제 매직링에 6코 넣어가지고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코느림을 했어요. 그래서 꽤 이거 이제 둘레가 되거든요. 되게 높이도 기존에 파는 게 너무 얕아가지고 머리에 푹 써지지가 않아서 높이도 좀 높게 했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제가 한번 재봐드리면은 약 2배 정도 차이로 그렇게 하시면 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한 17cm 이 높이가 요 17cm 정도 되면은 여기를 어디까지 늘리시면은 17cm 그대로 요 정도를 갖다가 폭을 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7cm가 나오게끔 17cm 머리 지름이 나오게끔 해서 그 다음에 똑같은 코스로 내려가시고 이제 여기서부터도 한 17cm 그대로 똑같이 내리시면 돼요. 요 높이가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얼추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7cm가 자기 손땀 따라서도 틀릴 것이고 또 실 굵기에 따라서도 틀릴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지금 라피아 실로 5호 바늘로 17cm 정도 이만큼을 떴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휘어져 보이는 거는 나중에 다 뜬 다음에 스팀으로 눌렀거든요. 그래서 동그랗게 더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6코지만은 짝수마다 이거 지금 반씩 갈라가지고 이게 이제 6개면은 6등분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이런 식으로 우리 지금 나눠지는 거를 반으로 또 나눠요.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코늘림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이 짧은뜨기의 모자에 대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코늘림 17cm 한 그 크기에서 쭉 내리죠. 내린 다음에 정확한 높이 정도가 됐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에 이었던 코늘림, 만약에 뭐 10개 뜨고 하나 늘렸다, 뭐 10개마다 하나씩 늘렸다 치면은
여기서부터는 11개마다 늘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쭉 또 코늘림을 해세요. 처음엔 살짝 모자라는 것 같지만은 퍼지면서 이렇게 일자로 되고, 그 다음에 스팀으로 나중에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되게 판판한 것 같고 고른 것 같죠. 이게 나중에 스팀으로 다 누르면서 모양을 잡아줬어요. 좀 늘리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울퉁불퉁 여기가 이렇게 각이 지는 부분도 만져주고,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 갖고 저는 이제 신문지 깔아놓고 라피아 풀 전용 스프레이가 있어요. 그걸로 흠뻑 뿌려줘가지고 한 하루 이틀 정도를 바짝 말려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탄탄해졌거든요. 이거 위에다가 이제 꼬매기를 할 거예요. 조금 무거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훨씬 더 단단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렇게 요런 거 갖고 그냥 쉽게 트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머리 크기가 사이즈가 맞을 경우에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꼬매는 게 양쪽으로 안쪽으로도 들어가고 바깥쪽으로도 이렇게 겹으로 들어가니까는 살짝 요 폭이 작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머리 사이즈 막 암만 스팀으로 늘려도 조금 작더라고요. 워낙 큰 머리이기도 하지만. 자, 그래서 전 좀 이 머리 크기보다는 살짝 크게 스팀 주면서 조금 늘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에는 미싱으로 다 박은 거니까 늘리기가 힘든데 직접 라피아로 뜨면은 살짝 조금 작게 뜨셔도 스팀 주면서 꾹꾹꾹꾹 이렇게 뭐 눌러가지고 충분히 그 사이즈를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 손이 가더라도 크로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좀 정성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요게 지금 점점점점 해가지고 제일 큰 원을 몇 센치인지 재세요. 이렇게 쭉 재가지고 그거를 반으로 나누세요. 반으로 나눈 크기를 이제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여기에서 했으면은 여기로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또 반을 나누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눴으면은 지금 4분의 1 나눈 거죠. 4분의 1을 또 나누세요. 그리고 16분의 1 정도로 나누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칸에 몇 개 정도 들어가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정도 들어가게. 4분의 1 쪽이 8개 정도로 나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표시를 해놔 주세요. 이렇게 간격을. 그리고 뭐 여기에도 해놓으면 편하기는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일 이제 중앙되는 지점에 그 지점에 통과해서 여기 통과해서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면 요 선을 갖다가 볼펜이든 뭐 사인펜이든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는 거예요. 볼펜이게 되면은 살짝 이제 잘 안 거져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어느 정도 요거 선이 보이죠? 이게 지금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조금 이게 그리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자, 뭐 바가지든 아니면 이거 지금 모자 안에 촬영할 때 썼던 건데 이런 거든지 아니면은 모자 선물 받을 때 이런 거 이제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안으로 대놓고서는 그리게 되면은 이게 받쳐지니까 훨씬 잘 그려지거든요. 그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넣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쭉 직선을 그리세요. 아마 그리기가 사인펜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기화펜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선이 한 하루 이틀 되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펜으로 선을 그을 건데 굳이 이 펜까지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꼬매져서 다 가려지는 부분이니까 사인펜 같은 걸로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선을 긋고 여기 지금 중심선이죠. 중심선도 이제 연결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 작업이 제일 중요해요. 선 작업이 이렇게 해가지고 쭉
줄자 같은 걸로 연결을 하세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반대쪽도 또 중심을 갖다가 딱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미줄처럼 다 선을 갖다가 잘 그으셔야지 나중에 바느질을 했을 때 예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엔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해서 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정확한 선을 그으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양쪽에 이렇게 4등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거를 반으로 나눠서 또 그리고 또 그리고 그래서 총 그려지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거 요렇게 그린다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선을 다 그린 다음에 여러분께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쭉쭉 그리시면 되세요. 예, 이렇게 해서 다 그림을 그리셨으면은 이제 다시 블럭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맨 가장자리, 저는 지금 이게 어린이 모자기 때문에 간격을 어른 모자하고는 조금 다르게 두셔도 돼요. 그래서 너무 촘촘하게 안 나누셔도 되는데 어른 모자일 경우에는 조금 더 크니까는 간격 조절을 좀 하세요. 그래서 지금 끝에는 방향이 틀려지기 때문에 끝에 한 1.5cm 정도 그 정도 이렇게 해서 센치로 다 재세요. 이것도 1.5cm 정도로 표시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1.5cm 정도 제가 지금 표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밀짚 모자 파는 거는 이게 지금 계속 뱅글뱅글 미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간격이 계속 틀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 나름대로 제일 끝에 선부터 똑같은 센치, 뭐 2cm면 2cm, 1.5cm면 1.5cm. 근데 이게 맨 마지막은 챙에 이렇게 끝부분이기 때문에 넓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어린이 모자는 한 1cm, 1.5cm 뭐 그 정도 사이에서 표시를 해놔 주세요. 표시를 해놔서 요거를 그대로 그 선을 이으시는 거예요. 곡선으로 이렇게 해서 이으세요. 이렇게 해서 구역을 거미줄처럼 다 연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꼬매기를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다 이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 머리 부분하고 여기 챙 부분은 좀 다르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만 하고 여기는 간격을 안 나눠도 되는데 여기는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센치를 재가지고 똑같은 간격으로 만약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14cm 정도 나오거든요. 14cm를 뭐 3으로 나눈다, 5로 나눈다 이런 식으로 나누시면 간격이 나와요. 그래서 맨 밑에서부터 2.5 간격을 갖다가 센치로 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부터 2.5 지점, 2.5 지점을 표시를 하세요. 표시, 요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5cm, 그 다음에 7.5cm, 그 다음에 10cm, 그 다음에 12.5, 요 정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작은 원. 이렇게 해서 원을 갖다가 요 간격대로 또 이렇게 그려 나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지금 요 정도니까는 이렇게 그려주게 되겠죠. 이건 지금 제가 대충 하는 건데 여러분은 센치를 잘 재셔서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동글동글 재지니까 이 지금 요 선을 갖다가 잘 따라서 2.5를 재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여기도 이제 여기서부터 재시는 게 정확해요. 여기서부터 재가지고 2.5cm 되는 지점을 다 표시를 하세요. 이걸 조금 좁게 하고 싶으면 2cm를 해도 되고 3cm로 넓게 하셔도 되고 그거는 각자의 개인 취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2.5 정도 간격으로 지금 꼬맬 거기 때문에 요 정도 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 정도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 그리세요. 그래서 땡글 해가지고 여기 챙 부분은 안 하셔도 되고 여기 요 부분은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다 그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으로 동글동글 간격까지 다 나누셔서 그리셨으면은 꾸밀 준비가 완벽히 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요 구역구역을 나눠서 다 꾸미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 작업이 그렇게 수월한 작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간격 맞춰서 일단 그려놨기 때문에 훨씬 쉽기는 하지만은 바느질로 촘촘하게 메꿔서 꾸며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준비를 다 해주시면은 이제 꾸밀 준비 되신 거니까는 실하고 바늘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늘은 그냥 돗바늘 쓰시면 되고, 이제 만약에 이게 좀 촘촘할 것 같으면은 좀 귀가 넓은 그냥 바느질 바늘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뾰족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바늘, 또 라피아 실이 들어갈 수 있는 귀가 좀 큰 바늘, 그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거는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린 거고, 이걸로 지금 메꿀 거기 때문에 이것도 예쁘게 그려가지고 이제 보여드리면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요걸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하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꼬매보기 시작할 건데요. 지금부터는, 누가 끈기 있게 꼼꼼하게 꼬매냐가 제일 포인트일 것 같아요. 자, 이 라피아 실을 저는 너무 길게는 하지 마세요. 한 1m 정도. 그리고 바늘은 끝이 뾰족한 게 좋아요. 그래서 라피아 실이 들어갈 정도의 그 정도 굵기의 바늘을 이렇게 하셔서 지금 저희가 여기가 중간이죠. 그래서 중간을 이렇게 살짝 꺼내 봅니다. 그리고 우리 끝이 조금 남겨주세요. 조금 남겨주시고, 이거 나중에 실 감추기를 하면서 할 예정인데, 그게 지금 불안하시면은 처음에는 살짝 매듭을 이렇게 져주셔도 돼요. 자, 매듭을 살짝 져주시고, 자,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져주시고, 자, 가운데서 꺼낸 거를 여기 제일 첫 번째 원 테두리를 빼곡하게 이제 채워줄 거예요. 이게 지금 라피아 실이, 그냥 실하고는 틀리죠. 이렇게 넓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면을 갖다가 이용하면서 그 다음 꼬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촘촘하게, 자, 여기 요 선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들어갔죠? 그리고 다시 꺼내세요. 이렇게 꺼내시고, 자, 이렇게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다 이제 덮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로 다시 나오고, 자, 한 줄이에요, 한 줄. 자, 그 다음 구멍으로 또 들어가세요. 조금 촘촘하게 하고 싶으신 분은 한 코에 하나씩 말고 이제 한 코에 2개든 뭐 한 코 반이든 정도 이거는 조절을 하시면서 본인이 꼬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너무 길게 안 하는 거는 실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실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상하면은 이게 점점 얇아지면서 부풀레기가 막 일어나니까는 그렇게까지는 길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가운데 다시 꺼내왔고, 저는 그리고 이거 너무 땡기면서 꾸매시면은 나중에 모자 모양이 안 예뻐지니까는 그냥 실이 들어가는 대로 나오는 대로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땡기지는 마세요. 땡기지 말고 어느 정도 조금은 여유가 있게, 그리고 나중에 스팀으로 하면서 다 늘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땡기실 필요 없습니다. 자, 다시 가운데로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테두리를 다 메꿔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구멍 들어가서, 그리고 나올 때 이렇게 해서 나올 때 여기 이 라피아 실이 약간은 펴져서 이런 식으로 펴져서 들어갈 수 있게, 그래야지 면이 가려지기가 쉽겠죠. 자,
조금씩 손을 봐주시면서 하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도 깔끔해질 수 있게 다시 넣으시고, 차례로 원으로 이렇게 뱅그르로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 꼬인 거를 조금 펴주시면서 이렇게 면이 채워줄 수 있게끔. 자, 이렇게 해서, 자, 첫 번째 원을 이런 식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끝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다시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 칸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머리 부분은 이런 식으로 세로로 이렇게 돌아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챙 부분은 가로로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게 지금 크로셰로 뜬 분은 훨씬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구멍도 있고 이제 칸도 정확하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밀짚 모자는 이게 우리가 칸 친 거하고 바늘이 이제 여기 들어갈 구멍이 있는 게 아니니까는 조금 빡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뾰족한 바늘을 쓰시는 게 낫고, 촘촘하게 이 간격을 맞추시면서 그렇게 꼬매 주셔야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첫 번째 요거 실 감추기 하는 요령 때문에 요게 다 끝나갈 때쯤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메꿔져 가고요. 그 다음에 실이 여기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요거 남은 실은 요쪽 안으로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꺼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잘라 주시고 다시 새실 연결하시면 돼요. 자, 새실 연결하셨으면은 이제 이쪽 안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 감추기 하는 식으로 여기 안에서 출발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조금 실 남겨놓고 다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잘라주면 되겠죠. 여기 꼬랑지. 자, 그 다음 걸로 넘어가게. 처음에는 너무 당기면 빠져나오니까는 살짝만 꺼내주시고, 그 다음에 하시고, 다음 뭐 어렵지는 않죠. 이렇게 해서 계속 뱅글뱅글 꼬매가니까는 어려울 건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바느질을 꼼꼼하게 간격 맞춰서 잘 하시는 것만 하면은 시간은 조금 소요가 돼요. 그리고 실은 한 3볼, 2볼에서 3볼 정도 들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거를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 자, 여기가 좀 펴지게끔. 이게 두 겹으로 꼬매지기 때문에 탄탄한데 두께감도 있고 조금 부피감, 무게감이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모자야 얇은 크로셰 바늘로 하는 거니까는 조금 도톰해도 그렇게 막 머리 무거워서 못 쓸 이럴 정도는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펴주고 다시 들어가고. 이게 제일 처음에 한 군데에서 바늘이 나와야 돼서 가장 도톰하면서 조금 이게 맞나 싶은 생각 드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자, 이것도 약간 꼬였죠? 꼬인 거를 조금 풀어주시면서 면이 이렇게 되게끔.
제가 지금 찍는 영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크로셰를 안 하시는 분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제가 한 개를 만든 거는 조금 작아서 그 다음 다시 이걸 지금 크게 만드는 거라서 제가 얼마큼 손이 가는지는 알고 있는데 손은 꽤 갑니다. 시간도 꽤 걸려요. 근데 이렇게 해서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모자 우리 어린이가 쓰면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처음에 생각 없이 만들었다가 영상으로 좀 가르쳐 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찍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니팅엔즈를 모르시는 분은 제 영상 다른 것도 한번 보시면서 크로셰의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금 일단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자, 가운데로 들어가서 마지막 마무리. 꼬여 있는 거 풀어주면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는 스팀으로 꾹꾹 눌러줄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뒷면도 예쁘게끔 해줘야지 되기 때문에 스팀으로 중간중간 눌러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1단을 완성을 하고, 자, 2단 이거 지금 실이 남아있죠. 2단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든지 우리 지금 끝난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뭐 시작 아무 데나 하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셔서 그 다음 2단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가야지 돼요. 여기 요 칸하고 요 칸 사이를 여기는 좁고 여기는 좀 넓죠. 그러니까는 적당하게 여기는 몇 번 더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한 칸씩 들어가면 되겠고, 이거를 갖다가 조절을 하시면서 꼬매시면 돼요. 이렇게 바로 하고, 그다음 나온 자리에 다시 들어가는 게 좋겠죠. 방향은 일로 돌아도 되고 일로 돌아도 되고 마음대로 돌아도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한 번 더 들어가도 돼요. 밑에가 넓기 때문에. 그 다음 구멍에 다시 넣어주시고. 맨 마지막에 들어갈 때는 이게 라피아 실이 좀 펴져서 들어갈 수 있게끔. 자, 요렇게 해가지고 단마다 여기 간격 요렇게 맞춰 가시면서 다 지금 줄로 걷으니까는 충분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챙 부분 하는 거 해볼게요. 자, 중간중간 보여드릴 수도 있고 전 다 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고, 자, 칸칸이 메꿔서 보여드릴게요. 예, 저는 이렇게 해서 지금 3단을 했어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지금 뚜껑 요 정도 돌아갈 만큼 정도 하고 나서 스팀으로 한번 중간중간 이렇게 좀 눌러주시면은 훨씬 모양이 잘 살거든요. 그래서 스팀은 자, 이렇게 지금 나오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실도 판판하게 펴지고 눌러지면서 모양도 좀 잡혀요. 가운데 빈 공간도 좀 채워지고, 자, 이렇게 해놓고 안쪽에도 이렇게 해서 좀 눌러주세요. 질이 촘촘하게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게
자,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예, 저는 요 뚜껑 부분은 다 완성을 했어요.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예쁘게 촘촘히 잘 됐죠. 가지런히.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챙 부분은 어떻게 하시냐?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세히 지금 보시면 여기 제가 구역을 나눠놨죠? 그래서 이 구역대로 한 칸씩 한 칸씩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칸은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두 번째 칸도 여기서 여기까지 차례로 옆으로 옮겨 가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 안쪽에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이건 지금 옆에 끈 달려고 중간 부분 표시해 놓은 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실을 빼세요. 자, 실감추기를 따로 안 하려고 전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이 부분 나왔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와서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잡고 펴지게 이 맨 나중에 끝을 이렇게 해서 펴지게 해서 이렇게 메꿔 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공간 나온 데서 이게 지금 크로셰로 뜬 거 같은 경우는 칸칸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칸에 한 번씩 하셔도 되고, 조금 더 촘촘히 하시고 싶으면은 한 칸에 2개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줄대로 여기서 꺼냈는데 열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같은 줄끼리 선 따라서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 선이 꼬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나온 부분에서 다시 이쪽 부분으로 들어가시고, 크로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꼬매는 게 조금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 같은 데서 나와서 옆에 같은 줄끼리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요거 펴서 핀 상태로 옆으로 또 들어가시고, 칸을 잘 맞추시면서 들어가세요. 자, 쫙 당겨 주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면은 접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칸 한 칸 여기까지 하시고, 이 마지막 줄은 또 이 지금 위에 모자 상단 부분처럼 이런 식으로 또 버티칼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거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맨 마지막에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칸씩 채워 가시고, 이 밀짚 모자 같은 경우에도 구역을 나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차라리 여기 부분은 밀짚 모자 기존에 파는 게 더 쉬우실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크로셰로 했을 때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촘촘하게 하는 게 이게 약간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거든요. 이게 열로 빼기는 뺐는데 이 옮겨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코가 옮겨 다니면서 똑바로 안 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거를 구멍하고 구멍 사이에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코의 중간 부분, 이 코의 중간 부분에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넣으셔도 되고, 자기가 코가 옮겨 다니는 게 싫으면은 코의 중간에 넣는 게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한 단에 하나 하셔도 되고, 이거를 좀 잘 펴시면은 한 단에 뭐 2개 하시면 조금 더 촘촘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한 칸 한 칸
메꿔 가세요. 네, 여기 일자선이 쭉 이렇게 나온 구멍에서 나와야지 예쁘게 일자로 뚝 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여기서 여기 줄줄줄줄 맞추면서 간격 맞추시면서 이렇게 가로로 꼬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대충 다 된 거, 그 다음에 이 부분 다시 설명드리고 우리 끝나는 요령 해볼게요.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전부 다 메꿨어요. 이게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작품이에요. 자, 이제 요 테두리 남았는데, 이 테두리는 지금 제가 조금 한 거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로가 아니라 이렇게 세로식으로. 그래서 지금 요런 식으로 지금 똑같은 간격으로 쭉 이렇게 해 나가야지 되는데, 저는 일단 이게 크로셰 버전이어서, 그래서 코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꺼내 오세요. 이거 지금 안쪽 면도 어느 정도 얼기설기, 겉에 면보다는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긴 하지만은 안쪽까지 그렇게 하기는 힘들어서 안쪽은 대충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울퉁불퉁한 게 더 수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 오시고 똑같은 간격으로 한 바퀴씩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라피아실이 이렇게 면이 넓죠? 그럼 이 면을 이렇게 펴서, 그래서 그 다음 코로 넘어가세요. 이렇게 넘어가서 한 바퀴를 돌려주세요. 한 바퀴씩 돌려가면서 계속 꼬매시는 거예요. 근데 이 면을 펴시면서 이렇게 해서 펴시면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도 다시 펴서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이렇게. 간격이 넓으면 조금 촘촘하게 하셔도 되고, 계속 꼬이지 않게끔.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그래서 뱅글뱅글 이렇게 테두리를 돌리시면서 뒤에 뒤집히지 않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를 쭉 도셔서 여기까지 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 하시고 스팀으로 쫙 눌려서 조금 울퉁불퉁한 거가 스팀을 눌러주게 되면 판판하게 이렇게 펴지면서 모양이 예뻐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마무리를 해주시면 모자는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머리 부분 고정되게 조인끈을 할 거예요. 턱선에 맞춰서 이렇게 조인끈 하는 거 하고, 요 안에 안감 되는 거 하고, 겉에 테두리 하는 거 하면은 모자는 완성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완성을 해가지고 스팀을 한번 쫙 줘서 예쁘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너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 안쪽에다가 턱 조인끈을 이렇게 해서 꼬매서 붙일 거예요.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커피 브라운 색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크로셰를 하실 줄 아시는 분은 요런 끈을 만드시면 돼요. 이게 아이코드인데, 아이코드에다가 요거 조리개 끈, 요렇게, 요걸 갖다가 이렇게 넣으시면은 조절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요거를 하셔도 되고, 이 크로셰를 못 하시는 분은 뭐 운동화 끈도 괜찮고, 그 다음에 핸드백 복조리용 조리 끈이 있어요. 조리개 끈. 요런 거를 사셔서 끝에 연결을 하셔서 꼬매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요게 훨씬 간편하신 분은 요걸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크로셰 버전이라서 요 아이 코드를 만들 건데 요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는 이거 지금 2줄로 합사를 했어요. 그래서 2줄로 이렇게 2줄을 잡으시고 한 3m 그 정도를 남기시면 돼요. 3m 정도를 남기시고 그 다음에 하는 요령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 아이 코드 만드는 방식인데 이쪽 한쪽으로는 한 3m, 이쪽으로는 실이 매달려 있는 상태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고리를 하나 만드세요. 만드시고 자, 실을 한 바퀴를 이렇게 바늘에 걸으세요. 걸고 짧은뜨기처럼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바늘에다가 한 바퀴 돌리시고 그 다음에 빼시고 자, 다시 돌리시고 빼고 자, 어린이는 한 60cm 정도, 어른은 한 80cm 정도, 뭐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턱 길이만큼 내려오고 이제 당겨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뜨시면은 이게 사슬 모양이 여기에도 보이고 반대쪽에도 보이고 그래서 사면이 이렇게 네모지게 각이지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팀을 한번 쭉 주시면은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라피아 실로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만드시면은 가죽 느낌도 나고 좀 수공예스러운 느낌도 나서 저는 이걸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0cm 만든 것이 지금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이렇게 끼워서 넣고 여기 사이에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 사이에 끼워 넣으시고 요거를 이제 양쪽 중간 지점 이 지름 있는 지점에다가 한쪽으로는 요렇게 해서 꼬매주시고 이거는 뭐 바늘하고 실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보리색으로 이거 어차피 감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꼬매주시고 반대쪽도 바늘로 이렇게 꿰매주시고 이렇게 양쪽으로 꿰매면은 이제 턱끈이 연결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연결해서 그 다음에 안감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예, 이제 속 안감을 될 건데요. 저는 지금 자질구레하게 준비물이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비즈사라 그래가지고 거의 실이 안 보이는 실이에요. 그냥 하얀 실 써도 되기는 하는데 좀 깔끔하게 해보려고 저는 이 실을 준비했어요. 아들 선물이니까 좀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면 테이프를 팔아요. 이거 굳이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땀이 나거나 그랬을 때 조금 요게 보호를 해줄 수 있으니까는 요걸 달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저의 니팅 엔젤 로고입니다. 제가 제작해서 만든 거라고 이렇게 달아봤어요. 자, 요거를 이제 안쪽에다가 이제 머리가 닿는 부분이죠. 이게 뒤에요. 뒤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테두리대로 요쪽 부분을 꼬매주시는 거예요. 요쪽. 양쪽 다 안 꼬매요. 한쪽만 꼬매시는데 줄 따라서 이렇게 쭉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조리개 끈단 부분을 살짝 가려주시면서 이렇게 뺑 돌라 꼬매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꼬매는 방법은 뭐 그냥 간단하게 홈질로 살짝 뜸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바늘을 이렇게 연결을 해놨고 여기에서 가운데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머리가 닿는 부분 그래서 일단 여기는 대충만 꼬맬 거예요. 그래서 홈질로 하시는 거예요. 뭐 미싱으로 받기도 하는데 미싱이 다 집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기 쉽게 하느라고 제가 그렇게 하니까 약간 힘든데
겉면에 어차피 또 다시 테두리를 빨강색으로 두를 거라서 이 안쪽 면만 좀 깔끔하게 보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씩 고정만 되시게 이렇게 해서 거의 안 보이게끔 테두리를 따라서 쭉 이렇게 꼬매 주시는 거예요. 한 바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 다음에 테두리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쭉 선 따라서 꼬매 주세요. 예, 이렇게 깔끔하게 니팅 핸즈 라벨도 붙였고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싹 예쁘게 테두리를 감쌌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활용 점정이죠. 자, 이렇게 겉에 판을 내시고, 저는 빨강색, 이 루피의 제일 트레이드 마크죠. 그래서 요거가 양쪽 옆에 여기든 와야지 돼요. 그래서 저는 요쪽에 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끈을 가지고 한 바퀴를 테두리를 돌려서 어느 만큼인지 이제 그 부분을 표시를 하세요. 저는 한 요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쯤 되면은 요걸 갖다가 자르시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꼬매시는 거예요. 꼬매셔서 이거를 집에서 일일이 꼬매기가 싫으신 분은 본드 갖고 붙이셔도 되기는 해요. 본드 말고 실리콘 총 같은 거 있죠. 그거 갖고 여기 테두리하고 요런 부분은 그걸로 붙이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조금 수공예스럽게 일일이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색상 실로 꼬매 주시고요. 을 잘라주세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렇게 쏙 들어가는 부분이 될 거거든요. 이렇게. 자, 이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요 간격만큼 이렇게 해서 여기를 테두리를 겉면 이것도 뭐 본드나 실리콘 총 이런 총이 있어요. 이런 총 갖고 여기 이걸 넣어가지고 녹여가지고 붙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 부분에다가 쭉 테두리 이렇게 녹이시면서 이거를 탁 끼워 넣으시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제 부분 조금 바늘땜을 뜨셔가지고 고정을 시켜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테두리 예쁘게 꼬매가지고 넣어서 완성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요거를 이렇게 위치를 잡아서 쏙 집어넣고 자 다음에 이제 부분 바늘로 떠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실리콘 총이나 본드 갖고 고정을 시켜 주셔도 돼요. 자, 저는 바느질로 마무리를 하기로 해서 저기 여기 부분 살짝 꼬매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자가 완성이 너무너무 예쁘게 됐고요. 우리 아들이 예쁘게 모자를 쓰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래요. My son, I love you so much. I miss you.